네, 안녕하세요. 예. 요새 뭐 흉흉하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기침 한번 하기도 힘들고. 사실 지나가다가 뭐 헛기침이 나오기도 하는데 헛기침도 조심스럽고 여러 가지로 좀 다 조심해서 아무튼 건강 유의하시고요. 자, 우리 지난주부터 이제 등기법 들어갔습니다. 등기법. 등기와 관련돼서 지난 시간에는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은 아니고요. 등기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 근데 기본적인 등기에 관한 의미를 알고 있어야 우리가 앞으로 등기 절차라는데 도움을 받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등기의 효력과 유효 요건이에요. 그리고 이제 앞에 나온 내용 중에서 그 집합보물 등기 이런 거에 관계된 내용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은 우리가 맨 마지막에 집합건물, 구분건물 한번 정리를 하니까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서는 이제 등기의 효력과 유효 요건,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몇 문제 가지고 우리가 복습을 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는요, 이제 등기 여러 가지 효력 중에서 이제 순위확정적 효력이 있죠. 그래서 순위는 어떻게 해서 정해지냐에 있어서 등기의 순서는 등기 기록점 같은 구에 한 등기 상환. 같은 구에 있는 것들은 순위번호에 의하죠. 접수번호가 아니라 순위번호. 그래서 순위번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른 구에 한 등기, 다른 구라는 건 갑구에 한 등기하고 을구에 한 등기 간에 우열의 문제가 생기면은 이럴 때는 순위번호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접수번호에 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등기 기록에는 접수번호가 기록돼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틀린 내용이 되죠. 그래서 같은 구는 순위번호, 다른 구는 접수번호에 의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이제 등기의 효력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서 등기의 추정력이죠. 추정력. 그래서 원래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되지만 등기가 돼 있으면 등기가 돼 있는 내용은 일단 존재하고 더 나아가서 유효적법이 추정되기 때문에 그 등기의 내용을 부정하는 사람이 이제 입증을 해야 된다. 이게 추정력이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어 있는 경우 그 등기의 명의자는 추정력이 미치는데 그 추정력은 제3자와의 소송이 붙었을 때도 추정력이 미치고 더 나아가서 그 전 등기 명의,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추정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적법한 등기 원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 등기 명인에 대해서도 추정력을 미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틀린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 등기 명인에 대해서도 추정력은 미친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내용은요, 이제 후등기 저지력과 관련된 내용이네요. 자, 등기가 실체법상 효력이 없는 무효인 등기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유효든 무효든 간에 추정력도 마찬가지고요. 또 점유적 효력도 그렇고, 그 다음에 후등기 저지력도 그렇죠. 일단 무효인 등기라고 하더라도 말소되기 전에는 이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를 할 수가 없다. 보통 우리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요, 소유권과 소유권이 양립할 수가 없어요. 또 용익권과 용익권이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용익권과 저당권은 양립이 가능하죠. 저당권이 있으면서 저당권도 전세권 가능해요. 저당권과 저당권도 양립이 가능하죠.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 저당권은 점유하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이 가능해요. 그러나 용익권은 1번 전세, 2번 전세 이런 게 동시에 성립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유권과 소유권, 내가 소유하면은 다른 사람이 소유를 못해요. 그러니까 소유권과 소유권끼리 또 용익권과 용익권끼리는 서로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만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말소되지 않고서는 무효인 등기라고 하더라도 이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무효라고 하더라도 말소한 이후에만 양립할 수 없는 등기를 할 수가 있다. 이것도 이제 틀린 내용이 되겠죠. 후등기 저지력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무효인 등기라고 하더라도 이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할 수가 없다. 말소가 되어야만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것은 등기의 유효 요건과 관련돼서요. 우리의 등기의 유효는 실체 권리 관계에 부합되었을 때 등기가 유효하고요. 더 나아가서 사실은 등기는 그 권리의 변동 과정도 정확하게 공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은 다만 변동 과정에 약간 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실체 관계와 일치하면은 거래 안전을 위해서 다 유효하게 취급을 한다는 거죠. 과정은 좀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현재 실체 관계와 부합하면. 따라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에 있어서 매매를 원인으로 기재됐다고 하더라도요. 소유권이 이전된다라는 소유권 이전되고자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는 일치가 되기 때문에 소유권 등기 자체는 실체 관계에 부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정은 좀 잘못됐죠.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등기가 돼야 되는데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되나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되나 소유권 이전 등기 됐다. 소유권에 대해서는 실체관계 부합하기 때문에 과정은 좀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현재 실체 권리관계만 부합하면 다 등기를 유효로 취급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실체관계 부합함으로 등기는 유효하다는 거죠. 유효하다. 그래서 과정은 좀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현재 실체관계 부합하면 등기는 유효라고 한다는 거죠. 이것이 실제 이런 것들이 실제와 다른 등기 원인에 의한 등기도 있고요. 또 하나가 뭐 중간 생략 등기, 모두 생략 등기 이런 것들도 과정은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실체 권리 관계에 부합하면 다 유효로 취급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옳은 내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무효등기 유용을 또 공부했죠. 무효등기. 자, 무효등기도 등기는 무효이지만은 그 등기에 부합하는 실체관계가 발생을 해버리면은 이제는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가 됐으니까 이제 유효하게 되는 거죠. 무효등기를 유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효등기를 말소하고 새로운 실체관계에 따라서 다시 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효등기가 아직 말소되기 전에 이 무효등기에 부합하는 실체관계가 생겨버리면 그 무효등기를 유용해서 유효한 걸로 취급하겠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무효등기 유용은 사항난, 즉 갑부나 을부의 등기에 있어서만 무효등기 유용이 인정되지 표제부 등기는 유용이 안 된다고 했어요. 또 갑부나 을부의 등기에 무효등기 유용도 제3자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없는 한 무효등기 유용을 그것도 사항난만 인정이 되는 거죠. 근데 건물 멸실로 무효인 소유권 보존 등기가 무효인 보존 등기예요. 그러면은 새로 신축한 건물과 과거 멸실된 건물은 동일성이 없는 거죠. 동일성이 없기 때문에 과거 멸실된 건물의 보존 등기로 신축된 건물의 보존 등기로 이렇게 기존에 있는 보존 등기를 이렇게 유용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표제부 유용이 되는 거죠. 보존 등기 유용은 애초에 안 돼요. 이해관계에 있는 이제 3자가 있던 없건 상관없이 안 되는 것이고 상난의 등기만 무효등기 유용 인정되는데 다만 그것도 이해관계에 있는 이제 3자가 없을 때만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거는 소유권 보존 등기 유용한다는 것은 표제부를 유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있던 없건 상관없이 유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유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3자가 있기 전에 유용하기로 합의한 경우는 유효하다고 했는데 표제부 등기는 제3자가 있건 없건 유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틀린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난의 등기에 있어서만 제3자가 없는 동안에는 인정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틀린 내용이죠. 표제부 등기 유용은 안 된다는 거죠. 멸실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새로이 신축된 보존 등기로 유용할 수는 없다는 거죠. 동일성이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아마 민법 시간에도 아마 동일한 내용을 하게 될 텐데요. 민법에도 출제가 되고 우리 등기법에도 이제 출제가 되는 내용들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잠깐 이제 정리를 하였습니다.